오케이. 예,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자, 오늘 하루는요, 참 격동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줄 알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사퇴를 해버렸죠. 그리고, 10분 전에, FX죠. 걸그룹,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우울증으로 추정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죠.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국론이 분열되고 시끄러우니까 이런 이슈를 이쪽으로 좀 몰아가려고 좀 약간 의문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쇼킹한 일입니다.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 참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좀 고생한 적이 있었죠.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안 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의 삶을 살아온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처럼 정치적인 위난이라든가 역경을 거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 개 소식까지 해서 너무너무나 쇼킹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격동의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왜 사퇴를 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어제 우리 조국 누님이 검찰 수사를 네 번째 연속으로 받았죠. 거기에서 노트북이라는 그 증거를 제출해라. 그런데 그 노트북 케이스만 옮겼지, 노트북 케이스 안에는 노트북이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펀드 관련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했고, 오후 5시에 조사가 끝났는데, 새벽 2시까지 조서만 검토하는데 9시간을 소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조국 누님한테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발견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국이 결국은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기 전에 무책임하게 좀 사퇴를 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국을 응원했던 많은 우리 어리 응원자들은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거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 응원하신 서초동에서 많이 응원하셨던 우리 조국 지지자들은 멘탈 붕괴, 그 대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 응원 집회에 있어서 노래를 불렀던 우리 가수 이은미 님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랬죠. 왜 거기에 가셨을까? 상당히 의아했는데 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똥파리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하셔가지고 이 또 우리 친문 어린이들에게 엄청나게 분노를 또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 이은미가 맨발의 디바 가수 이은미가 틀린 말 한 겁니까? 이렇게 친이든 극친이든 극친문이든 극으로 치닫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버리면 결국은 이런 분란과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수 이은미님의 이런 똥파리 발언 상당히 저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난리가 아니죠. 따라서 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물거품이 되느냐, 검찰 개혁이 이렇게 힘드냐 하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3시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조국과 윤석열 이 두 명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해보겠다 하는 이 꿈같은 희망은 물거품으로 됐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망은 확인했다. 이런 멘트를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시했던 이런 검찰 개혁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일 연거푸 내놓고 있는 검찰 개혁안을 믹싱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더라도 아마 외곽 조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뒤에서 많이 어떤 입김을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속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좀 깨끗한 사람이 임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중단하거나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격이나 이런 건조로 봤을 때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약간 면피 전략, 그리고 내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하는 그런 좀 강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하고 관련해서는요, 몇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현재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탄원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신뢰성을 믿기 때문에 탄원서 언급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트위터에 탄원에 관련해서, 탄원서 관련해서 한 말씀 남기셨죠. 그것은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여름 경기도 계곡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불법 상인들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었죠.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그 상인들하고 끝장 토론을 하고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끝까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할 것이냐 하면서 결국은 경기도 내의 계곡을 내년까지 깔끔하게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고성에 응하고 했었죠. 그런데 그 해당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인 계곡 상인들이 자진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14일날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탄원서가 대법원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솔직히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이슈를 불러일으킨 경기도 계곡의 이해 당사자들인 상인들이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이렇게 딱 양쪽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재명을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전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해당 그 상인연합회 회장님의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이 깊은데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도지사의 계곡 불법 시설물 일제 정비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반발도 많았다. 그러나 결국 이번 기회에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불법의 사슬을 끊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색해보자. 이것이 우리 계곡 상인들의 뜻이다. 당장은 영업에 지장이 있겠지만 경기도와 시, 지자체와 협력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백운계곡 일원을 여름 축제장으로 조성을 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관광객들이 힐링하면서 이곳에서 쉬어갈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의 장소에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당사자들을 감동을 시켜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당히 유의미한 탄원서가 아닌가. 극도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가 신뢰성 때문에 탄원서 언급을 자제하고 측근들에는 각계각층에 이렇게 탄원서를 이렇게 답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토로했던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탄원서 관련해서 트위터에 이렇게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아마 이재명 도지사도 어찌 보면 가장 고성이 어가고 가장 다툼이 좀 있었던 이런 백운계곡 상인들하고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해 주니까 아마 이재명 도지사도 감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행정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대부분이 꼭 탄원서에 매몰돼서 탄원서가 많이 왔다고 해서 뭐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 변호인단을 한 명 충원을 했죠. 바로 이상훈 대법관이죠. 이상훈 대법관이 현직에 있는 기존의 그 법관들하고 같이 근무를 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탄원서에 매몰되지 않고 대법원의 싸움은 법리 논쟁이고 법률 논쟁이라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아무리 탄원서가 많이 와도 법리적인 논쟁에서 지거나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탄원서와 무관하게 법리 논쟁으로 승부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상훈 대법관을 변호인단으로 보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도지사의 탄원서는 45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고 발기 명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운계곡 상인들이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니까 이국종 교수님의 탄원서 이후에 가장 감명 깊은 탄원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탄원서를 받는데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겠죠. 자, 이재명 도지사님 화이트 파이어.